혹시 시를 몸에 두르고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게다가 중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인의 시가 우리나라에 알려졌다면요. 소설 옥봉은 조선의 천재 시인 이옥봉의 드라마틱한 삶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때는 5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이에요. 이옥봉은 왕실의 후손이지만 소녀로 태어난 데다 곧 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양모의 구박을 받으며 자라게 돼요. 하지만 태생적으로 영특한 이옥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가르침으로 시집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요. 게다가 장안의 화제가 된 뛰어난 남자인 조원을 선택해서 소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시를 짓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수락하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고 믿던 가부장적 봉건 시대에다 아주 혼탁한 당쟁의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이옥봉의 뛰어난 시적 재능에 감동한 조원은 알게 모르게 시를 주고받으며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위 관료였던 이 조원은 당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삭탈관직을 당하게 되는데, 또 그때 마침 집안의 산지기의 아내가 죄 없이 잡혀간 남편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이옥봉은 시 한 수를 지어서 적어 보냈는데,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이옥봉이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옥봉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이 조선 중기 문신이자 그의 남편인 조원의 문집인 이 가림세고의 부록에 시 32편과 함께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소박을 맡기는 했지만 가문의 위험에 맞게 임진왜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절을 지켜서 목숨을 던진 이 연료로서의 기록인데요. 그게 기록이 전부죠. 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사실 없어요. 아버지 이봉이나 또는 남편 이 조원을 제외하고는 실존 인물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설화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다 너무 몇 편, 그리고 이옥봉의 시를 반복해 읽으면서 이 상상력을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권세와 신분, 남녀의 차이가 유별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부조리한 사회를 향한 굉장히 준엄한 이러한 질문 또는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고요. 실현 가능한 진보를 행함에 있어서도 망설이지 않았고, 또는 자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집기에 대한 열망과 지조,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아주 주체적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뛰어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억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 쓰러져 가야 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쓰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에는 고전했지만 끝내 패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삶을 꼭 복원해내고 싶었죠. 자료조사에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쓰기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나자 이옥봉의 삶을 다룬 이 소설이 2권이 잇따라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팔리면서 한동안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매달리게 됐죠.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쏟아가면서 이 글을 쓰는데요. 한 8분 능선쯤 지나자 이번에는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이 소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쩌자는 것인가. 또는 나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이 아니면 결국은 망한 소설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결국은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져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저를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시간들이 오히려 글을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야 겨우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머릿속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3년 만에야 이 소설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숨막힌 봉건 시대를 살아가던 이옥봉이 주체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이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대신해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부른다든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선택해서 소실로 들어간다든가, 또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든 그런 탄원서를 써준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주체적인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한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옥봉의 경우는 시집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의식이 옥봉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가 쓴 시에 대한 주변의 찬사나 인정이 그의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켰을 거고요. 고통을 견뎌내는 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처럼 예술은 한 인간을 올곧게 하는 원동력이자 고통을 견디게 하는 순간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옥봉이 살아생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끝내 운명에 패배하지 않았던 것도 그의 인생을 건 시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했던 것 같아요. 이옥봉이 그 시를 적은 종이에 들기름을 발라서 가슴에 묻고 물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 그 대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계속 고심하던 중에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어야 산다 였어요. 살아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질곡에서 자신의 존재 증명인 시가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살부의식과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 소설 속 옥봉은 자신의 몸에서 한 생명을 떠나보낸 일이 있어요. 자신의 분신이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증언해줄 유일한 핏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벗어날 수 없는 서자로서의 운명, 그 부자유한 삶을 대물림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죽음을 결심한 옥봉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시가 있었어요. 현실의 부자유를 넘어 어디든 못 간 데가 없는 자신의 시가 자신의 육신이 쓰러진 그곳에서 끝내 부활하리라 믿었던 거죠. 어떤 리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옥봉이 쓴 시들은 그가 낳은 아이라고나 할까요? 옥봉은 느꼈다.
무당의 신내림 같은 저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자신을 다독일 수 없음을, 밑구멍이 다할 때까지 쏟아내 온몸을 맑게 헹구고 싶다는 것을, 상처는 상처로밖에 지우들 수 없음을, 자신을 사지로 내몬 것이 시였듯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시뿐이라는 것을. 옥봉은 윗목으로 다가가 괴를 더듬어 연상을 꺼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뚜껑을 열었다. 옥봉은 벼루에 물을 죽인 다음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송연묵의 향은 흐르고도 맑았다. 오랜만에 맡는 묵향에 가슴이 빠개질 듯 했다. 옥봉은 길게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뱉었다. 시를 쓰리라. 내 삶을 조문하기 위해 오직 나에게 바치는 글이어야 하리. 어차피 시와 함께 다 할 삶, 더는 부질없는 기약에 매달리지 않으리. 다시는 내걸하지 않으리. 내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쓰리라. 소녀로서 첩실로서 온전하지 못했던 내 삶에 온점을 찍어주기 위해 기어이 써야만 하리. 네, 저는 좋은 소설의 세 가지 요건을 산미로 꼽아요. 네, 흥미, 재미, 의미가 그것인데요. 첫째는 발상이나 소재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게 읽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읽고 난 후에 독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옥봉은 이렇게 흥미로운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이 사실에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더라고요. 게다가 옥봉을 한번 손에 들면 출근에 지장이 있으니 주말에 읽으라는 독자들의 권유도 재미있었어요. 다 읽고 난 후에는 문학과 철학과 이 역사를 통합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리뷰들을 보면서 옥봉이 이 세 가지 질문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옥봉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당대의 정세를 읽을 것이고,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옥봉의 시에 재미를 느낄 것이고, 단순히 열애사로 읽더라도 충분히 애절하고 달달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전국의 크고 작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 활용되는 것도 아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독서 토론이 서로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공유하면서 더욱 풍성하게 의미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독자들이 감상하는 폭만큼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작가로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